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성큼한 5월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치, 경제, 외교, 전반적인 국정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책 실행이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대통령 혼자만 태평성대인 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통령이 말씀을 듣다 보면 판단력이 정상적인가 싶어서 조마조마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듯합니다.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식 대북 접근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임자 흔적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트럼프처럼 하라고 우방국가 대통령이 언명하듯 그렇게 외신과 인터뷰했던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몽리 선전장이라 할 수 있는 시진핑이 개최하고 있는 보아 포럼에 얼굴을 내밀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동맹국 정상 중 유일하게 참가해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때리고 시진핑을 치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백신 물량을 틀어진 미국이 협조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백신 한 통이 아쉬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을 자극할 언행을 서슴없이 생각 없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든이 심기를 건드려서 모든 것을 제로 상황으로 만들 작정이라도 한 듯 반복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스스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짐으로써 더욱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국가 경영에도 지능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리더십 말입니다. 리더십이 출중하냐 안 하냐는 국가 지능의 격차를 우리가 반증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라별로 지능지수, 소위 IQ를 매길 수 있다면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단연 1, 2등을 다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 보일 듯합니다. 강소국의 전형적인 모델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는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광석과 같은 전략적 작전을 펴서 물량 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집단 면역에 60% 이상 1, 2차 접종을 마친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반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도 자체 임상을 해야 한다며 접종 승인을 안 내주는 바보스러운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국면에서 보면 아마도 국가의 지능은 대체로 백신 접종률에 비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데스크에 코로나에 관련된 외신 상황을 매일 체크해 보는데 미국, 이스라엘, 영국 등 소위 그 서구 제국들이 단연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있음으로써 코로나 상황이 진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적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높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적 이런 어떤 국가 경영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나라일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보, 백신 확보율이란 접종률이 100위권 밖에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잘못된 초기 전략적인 어떤 판단 부재, 판단 미스, 빈약한 전략 제시, 폴리페서들의 어떤 이견에 안주한 어떤 그 정책 부재 상황 등이 이런 백신 빈국을 스스로 초래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결과 세계 꼴찌권 접종률에 현재 허덕이고 있고 그렇다 본다면 올해 안에 소위 그 집단 면역 확보 가능성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내년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번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진흥이란 곧 전략적 문제 해결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전적으로 국가가 통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에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머리 잘 쓰는 두뇌형 국가의 전형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자자해 왔습니다. 현 정부 실세들이 가장 싫어함직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룹을 지정하게 어떤 그 향보를 꿰뚫어보고 외교 전문가로서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그 신의 한 수를 현실화시켜 놓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전략, 수출주도, 경제개발이라는 어떤 탁월한 전략적 통치수로 인해서 물론 인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정적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럼으로써 민족 역량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는 어떤 리더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광복후 70여 년 시대의 고비마다 시대를 따라잡으려는 우리 나름의 국가 전략이 있어왔습니다. 집권자들이 정권 획득에 따라 실수도 했고 오점도 남긴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사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판단 미스를 크게 범한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IMF도 극복했습니다. 금융위기도 극복해냈습니다.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설령
가진 것 없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오로지 머리 하나 잘 쓴 덕에 기적 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적 부국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정상적이 아니라는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국가 경영이 두뇌 기능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의 시각입니다. 백신 조기 확보 실패는 국정 최고 위층에 잘못된 판단이 나온 참사라고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폴리페서에 기대서 세월아 내오려 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백신만이 코로나 종결제가 될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둔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세워라 내어라 한 그런 감을 키울 수 없습니다. 비선에 기댄 기형적 의사결정 구조,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백신 거지국으로 만든 주된 원인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 경영은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경영의 ABC고 국가 치세의 ABC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 인식은 가짜 뉴스를 방불케할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뉴스거리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코로나가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1년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백신이 없는데도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거나 다른 나라보다 집단 면역이 빠를 것이라는 뜬금없는 낙관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인식은 더 황당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차가 말을 끄는 세계에서 가장 소수 이론에 불과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온갖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과, 물론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성과가 전혀 없을 듯합니다. 집값이 폭등해도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하고 서민 경제가 망가져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겨대며 4년을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주요 대목마다 국민 상식을 초월해서 뜸그런 잡을 기세로 자해와 다를 것 없는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 한국형 원전을 죽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서민층을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키는 부동산 역주행 정책이라든지 청년들에게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 것을 강요하는 식의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든지
기업 전사들을 교도소 담장에서 걷게 하는 가혹한 규제 정책이라든지 연금재정 파산이라는 예정된 미래 방치학이라든지 동맹관계를 흔드는 맹목적 북한, 중국 초종 외교 부재 상황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지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정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위 마이동풍 국정이 A4용지 읽어내리듯 매주 월요일마다 국민이 듣든 말든 대통령에 의해서 스스럼 없이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우수한 전략가들이 맡아야 할 국가 경영의 운전석에는 주로 자기 편 이념 서클 중심의 인사들이 차고 앉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도 현재 국정 난맥상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반쪽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감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치면 또 바꾸는 것을 당연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 바꿨는데 또 바꾸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런 상황을 반증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관 후보자 5분 중에서 평소에 이력에 비추어서 국민의 이익과 국가 경영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자녀 임기 동안 국가 경영에 최선을 다할 그런 인사로 돋보인 그런 분은 안 계시다는 점도 국민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IMF는 한국이 가계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높고 가처분 소득이 190% 이상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이 절반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의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암울한 소식도 IMF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최근 수십 년간 생활 수준의 향상 속도는 느려지고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낮다고 진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타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청개구리 이식의 역주행이었던 그 경제 정책이 펼쳐질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 IMF의 경고에 순응해서 갈 수 있는 정책은 눈은 뜨고 보더라도 어느 기사로 나오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성장의 온기가 펴지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얼음장인 곳이 많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공인들의 어려움도 점점 확장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총체적 부실을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한 사람 보건대는 미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정부의 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국회는 누구를 위해서,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서 맡은 바 공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지 좀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들도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보관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담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좌우지간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